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제가 4절에 나와 있는 저희가 난방과 환기 설비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번에 난방 방식에 따라 일단 개요 한번 읽어보시고 2번에 난방 방식별의 특징이다 해서 일단 저희가 개별 난방, 중앙 난방, 3번 지역 난방 방식 하나 쭉 내용을 설명하는데요. 일단 개별 난방은 쉽게 세대에 보일러를 설치해서 보일러를 가동해서 난방하더라. 이번에 중앙 집중식 난방이라는 건 단지 지하에 커다란 보일러를 설치해서 난방을 하는, 지역 난방은 여기는 지역 난방 공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난방하는 형태를, 그리고 4번에 이제 보시면 소형 열 병합 발전이다 해서 여기 이제 단지 지하에 발전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일단 4번의 기억에 공동주택도 아니라 발전기를 설치하고 전력을 생산함과 동시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즉 전력을 생산함과 동시에 이때 발생하는 열을 사용하여 난방 급탕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고 송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시스템이다 해서 기억번입니다. 여기는 4번에 보면 니은번에 보면 이 지문이 전력부와 열부와 피크 발생 시각이 비슷한 건물은 열 병합 발전 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왜냐? 지금 기억번에 나와 있는 지문에 여기는 전력을 생산함과 동시에 이때 뭐가? 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난방 방식 중에 방금 봤던 저희가 소형 열 병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소형 열 병합 발전 방식은 지금 보시면 전력부와 열부와 피크 발생 시각, 그래서 여기는 보면 나와 있는 지문 중에 전력부하와 열부하의 피크 발생 시각이 비슷한 건물은 뭐더라? 이 소형 열 병합 발전 방식이 지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는 저희가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하다라고도 물어볼 수, 여기는 이 지문이 실제 여기 이 소형 열 병합 발전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지문을 틀린 걸로 나왔는데 바람직하다 또 여기를 유리하다 해서 이렇게 지문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부분들은 해서 바람직하다 또는 유리하다 해서 이렇게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동시죠. 전기를 만듦과 동시에 전기가 생성된 것과 동시에 열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 전력부와 열부와 피크 발생 시각이 비슷한 거면은 당연히 이게 바람직하다 또는 유리하겠죠. 그래서 요 유리하다, 바람직하다를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잠깐 물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 하나 봐두시고요. 이제 보일러의 종류는 여러분이 그 중에 동그라미 2번에 노통연관 보일러하고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수관 보일러, 4번에 관류 보일러에 관한 질문을 좀 주의하시면서 여기 이제 그 질문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내용은 큰 어려움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잠깐 체크한다면 2번에 노통연관 보일러의 동그라미 기억번에 보유 수량이 많아 부하의 변동의 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2번의 기억 보유 수량이 많아 부하 변동의 안전성이 있다는 거 여기는 뭐예요? 안전성이 있다는 여기는 보시면 여기는 일시에 많은 양의 물을 공급하는데 크게 무리가 있다 없다? 무리가 없더라. 그래서 여기는 안전하게 물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얘기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노통연관 보일러는 지문 기억번과 그 다음에 리을, 기억 리을 좀 받으시고 수관 보일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보시면 물드럼에 있는 물을 저희가 전기 드럼까지 해서 보내는 그 수관을 통해서 저희가 물을 뭘로 바꾸더라? 전기로 바꾸어서 그걸 공급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는 당연히 그 수관을 통해 있는 물을 데피다 보니까 가동 시간이 기억번에 짧다. 그러나 니은 그 수관 내에 보면 스케일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수처리가 복잡하고 좀 까다롭더라 해서 니은, 그 다음에 열 효율이 좋더라. 그래서 수관 보일러는 기억, 니은, 디귿의 세 가지를. 자, 그 다음에 관류 보일러는 저기 지문에 기억번 하나 보죠. 하나의 관내를 흐른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관내란 것은 자 보일러에 저희가 차가운 냉수를 공급하게 되면 그 물이 예열, 가열, 증발, 과열이 행해져. 즉
과열에 대해서 제가 과열 증기를 얻을 수 있다, 공급할 수 있다 해서 기억번 하고요. 당연히 여기 니은번 보유소량이 적기 때문에 가동 시간은 짧고요. 소음이 크더라. 그래서 니은번하고 디귿. 부하 변동에 대응하기 쉽다는 건 여기는 짧은 시간 내에 뭐를 저희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부하 변동에 대응하기 쉽다는 건 짧은 시간 내에 뭐예요? 저희가 온수를 저기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보일러를 가동을 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시간이 뭐예요? 그리 많이 걸리지 않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공급하기가 쉽습니다. 해서 디귿번 나와 있습니다. 디귿번 봐주시고 2평 쭉 봐주시면 되겠고 난방 방식의 저희가 종류에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난방 방식의 이제 보시면 종류죠. 그래서 난방 방식의 뭐 종류다 해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네 가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전기 난방, 온수 난방, 그다음 복사 난방, 온풍 난방 관련해서 네 가지를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온풍 난방은 뭐 시험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온풍을 뺀 나머지 온수, 전기, 복사 난방에서 세 가지 난방 방식에 관한 특징이다. 그래서 일단은 1번의 전기와 온수 난방, 전기 온수 난방은 여기는 이제 실내에 저희가 이제 방열기가 있으면 그 방열기에 전기를 공급하더라 전기 난방, 그 방열기에 온수를 공급하더라 저희가 온수 난방이다 해서 질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기나 온수 난방은 실내에 있는 방열기에다가 전기 또는 온수를 보내서 실내를 그 실내 공기를 데피는 형태로 난방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일단 전기 난방의 동그라미 양가를 1번에 동그라미 장점에 이제 가보시면 1번 기역, 그 다음 니은 예열 시간이 짧고 전기 순환이 빠릅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디귿 디귿에 이제 보시면 방열 면적을 온수 난방보다 작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보면 전기 난방 그 중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전기 난방 중에 지금 보면 전기 난방에 저희가 장점 중에 디귿번이고요. 전기 난방 장점 중에 저희가 디귿번에 방열 면적을 온수 난방보다 작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방열 면적이죠. 그래서 방열 면적을 여기 온수 난방 방열 면적을 온수 난방보다 뭐 하게 할 수 있다? 저희가 작게 할 수 있다 해서 여기 작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1시간당 어디는 이 표준 방열량이죠. 표준 방열량.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이 표준 방열량이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기억하고 계시는 표준 방열량은 지금 보면 전기하고 저희가 온수인데 어떤 이 1시간당 1제곱미터에 일정 저희가 전기 또는 온수를 공급했을 때 얻어지는 열량이 표준 방열량인데 전기는 지금 여러분이 여기는 0.756kW, 온수는 여기는 0.523kW의 저희가 열량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1시간에 같은 면적의 방열기 면적에 온수 또는 전기를 공급했을 때 얻어지는 열량은 어디가 더 많습니까? 전기하고 온수 중에 전기는 756, 0.524 보니까 이 1시간 얻은 열량이 온수보다는 전기가 더 많이 여기서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쉽게 열량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보니까 면적은 이 방열 면적 즉 방열기 위 면적 크기는 온수 난방보다는 작게 할 수 있다. 크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열량을 같은 조건하에서 더 많이 열량 얻을 수 있다 보니까 방열 면적은 온수 난방보다 작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지문에 여기는 작게 할 수 있다는 지문에 리을번에 설비비 또는 시공비가 싸다 비싸다 온수 난방보다 작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리을번에 시공비 또는 설비비도 싸게 된다. 그래서 장점은 지금 보시면 장점은 여러분이 니은, 디귿 두 가지 좀 주의해 두시고 단점은 니은에 전기 난방의 단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문을 가지고 언급하는 부분들은 난방 부하의 변동에 따라 방열량 조절이 어렵더라 해서 여기는 조절이 어렵다를 조절이 쉽다 또는 용이하다라고 바꿔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니은번
자, 온수난방으로 가봅니다. 온수난방에서 장점은 기억. 쾌감도는 당연히 증기역 온수가 비교해서 당연히 온수난방인데 쾌감도는 높고요. 그 다음 니은, 디귿. 난방을 정지하여도 난방 효과가 지속됩니다. 해서 기역과 디귿 정도 봐도 단점. 단점은 당연히 여기는 예열 시간이 전기 난방을 짧았던 반면에 여기는 예열 시간이 깁니다. 길다. 니은 전기 난방에 비해 방열 면적과 배관의 광경이 커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수난방, 지금 저희가 방금 봤던 온수난방에 관련 부분에 온수난방에 지금 저희가 단점 중에 여기는 온수난방에 저희가 단점 중에 동그라미 저희가 니은번, 그러면 온수난방의 단점 중에 저희가 니은번입니다 해서 니은번에 가보면 니은번에 여기는 방열 면적과 배광경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커야 한다. 그래서 방금 여기 요 개념은 여기는 이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당 어전 표준 방열량이 전기보다는 온수가 더 적다 보니 당연히 면적이나 배광경은 뭐보다는 저희가 전기난방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전기난방 크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 방열 면적도 커야 되고 배관의 광경도 크다는 건 결국 뭘로 갑니까? 설비비의 어떤 상승 요인이다. 그래서 디귿에 가보면 설비비가 비싸다 해서 디귿번에서 여기 단점은 일단은 니은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 한냉시 난방을 정지하였을 때 동결 우려가 있다. 그래서 니은하고 니을 하나 봐두시고. 자, 복사난방은 저희가 온수온돌 난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기난방, 온수난방이 있고요. 복사난방은 이제 공동주택에서 바닥에 관을 매설하고서 그 관에다가 일정의 온수를 공급해서 실내 저희가 바닥을 대핀 복사일에 해서 실내를 난방하는 것을 복사난방이라 합니다. 해서 장점. 자, 장점은 일단은 1번의 기역번 실내 수직 온도 분포가 균등하며 쾌감도가 높다. 그래서 수직 온도 분포가 균등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 복사난방을 한 실내에 있었을 때 여기서 이 올라오는 열이 일단 이 열이 올라오는데 이 바닥에 이 발에서 느끼는 어떤 열의 온도의 느낌이나 머리 쪽에는 이 열의 온도의 느낌이 같더라. 해서 온도차가 여기 이 밑부분이나 이 밑대나 위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표현을 실내 수직 온도 분포가 균등하다라고 해서 그럼 이때는 발에서 느끼는 와 머리에 느끼는 온도차가 크게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그거를 실내 수직 온도 분포가 균등하면 쾌감도는 전기나 온수나 복사난방의 세 가지 중에 여기 쾌감도가 가장 높은 건 뭐예요? 복사죠. 여기는 방을 개방해도 난방 효과가 높다는 것은 여기는 방을 열어도 실내 데핀 공기를 밖으로 다 내도 계속 복사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러한 전기나 온수난방이 대류작용을 해서 그 공기만을 대피하면 그건 여기는 공기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대피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여기 이 복사난방은 대핀 공기를 환기를 해서 밖으로 빼내버려도 뭐 하더라? 실내가 그 열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해서 방을 개방해도 난방 효과가 높습니다. 기억님. 단점을 가지고 물어본 부분들은 지금 기억, 방열량 조절이 어렵더라. 기억반.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는 건 뭐예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보일러를 켜거나 껐어요. 그리고 춥다고 해서 보일러를 켰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실내가 대표지들 않더라고요. 춥다고 보일러를 꺼도 이 2층이 식을 때까지는 그리고 춥다고 해서 보일러를 갑자기 50도까지 올린다고 이거 대표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춥거나 덥다고 해서 보일러를 온오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쉽게 따뜻해지거나 빠른 시간에 빠른 시간에 저희가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수 없다는 표현 자체를 방열량 조절이 어렵습니다 해서 2번의 기억. 그 다음에 디귿 시공이 어렵고 수리비 설비비가 많이 듭니다 나와 있고요. 복사난방의 단점 중에 동그라미 4번 있죠. 4번은 지금 보면 4번은 가보면 방열기가 설치되잖아. 실내 유효 면적이 증가한다. 그래서 4번의 요 단점 이거는 단점이 이런 건 장점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이 복사난방의 단점이
동그라미 4번은 요건 어디로 간다? 장점의 여기 저희가 니을번이네요. 요 니을번은 장점에 저희가 니을번으로 요걸 이동을 하나 좀 해 두시게요. 그래서 지문은 지금 복선한방의 단점의 리을번에 있는 요 리을번을 장점 쪽으로 리을번으로 이 위치를 해서 위치를 좀 이동을 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저희가 정오표 일단 저희가 보시면 그 오타나글 이런 부분들 한번 저희가 심화 과정을 시작할 때 그때는 정오표를 한번 정리해서 저희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하나 추정을 하나 해 두시고요. 온풍난방 그냥 참조만 하세요. 온풍난방에서 온풍난방을 시험을 가지고 물어보자. 시험을 내게 되면 전기나 온수나 실무도 전기, 온수, 복사난방 중에 시험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난방은 여기까지가 이제 법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법령.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면 이론에 관한 거. 지금 제가 했던 건 제가 가장 먼저 난방 소형 열병합 발전에 관한 부분에서 방금 봤던 복사난방까지 이론에 관한 부분 정리했고요. 실무는 이론도 출제가 됩니다만 난방과 관련된 법령에 관한 지문도 제가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 법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 몇 가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03번의 양가로 1번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난방구획 등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의 동그라미 1번에 관한 부분인데 일단 법령에 관한 부분 중에 보면 난방구획이라는 건 여기는 보면 지금 보면 난방을 저희가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이에요. 그러면 공동태에 보시면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입니다. 그러면 중앙은 단지 지하의 보일러, 지역난방은 지역난방 공사로부터 공고를 받아 난방하는 형태인데 여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중앙난방 한번 예를 들어볼까 뭐 그런 관계 없으니까 보일러가 있다는 보일러 통해 공급받은 뭐 하든가 일단 저희가 여기 중앙난방으로 잠깐 예를 설명드리면 중앙난방에 보일러를 가지고 난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 중앙난방이나 이 단지 지하에 보일러를 가지고 난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난방을 통해 배관 하나를 난방을 통해 배관하는데 여기 저층부는 또 너무 더워요. 그래서 난방이 출발한 저층부는 이게 어떻게 돼요? 난방 온도가 너무 여기 덥다고 민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관을 타고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 배관 내와 이 배관 내와 배관 외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 올라가는 온수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온수가 열을 밖으로 뺏기죠. 열을 밖으로 뺏기면서 이 열을 뺏기면서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쭉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에요? 여기 상층부에 거주하는 요 개소에는 여기 난방 온도가 너무 또 낮다라고 민원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중간층도 어느 정도 열을 뺏기면서 중간층 공부 여기는 좋습니다만 저층은 너무 더워요. 여기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렇게 배관을 하지 말고 뭐 하자. 난방 구획이란 것은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두 개의 구획으로 나눴다면 여기서 보일러를 가지고 배관을 따로 하자는 거예요. 저층부에 공급하는 이렇게 고층에 공급하는 저층 고층에서 이렇게 여기 이제 그 배관을 따로 해서 이 배관은 저층부, 이 배관은 저희가 고층이다. 그래서 배관을 따로 해서 난방을 했을 때 이때는 여기는 보면 여기에 적정온 여기서 이 사이 해당되는 어떤 배관 내외 온도 차이에서 손실되는 열을 감안을 해서 온도를 출발시키고요. 고층부는 아무래도 이 배관을 통한 열이 많다 보니까 손실되는 열을 고려해서 적정 온도를 출발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면서 열을 뺏기다 보니까 여기 내에는 적정 온도로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손실량을 계산해서 몇 도로 출발할지를 계산을 해서 공급하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저층, 고층의 난방을 적정 온도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중앙 지역 난방은 뭐 하자? 난방을 구획을 해서 구획된 개소별의 난방료를 고루 보내기 위해서 뭐 하자? 구획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여기는 동그라미 1번에 니은번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면 구획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원칙 규정을 일단 보면 니은번에 자 여기 두 번째 줄입니다. 층수가 여기 니은번에 중앙 집중 난방 방식으로 하는 경우 여기 중앙 난방에는 뭐가 포함됐어요?
지역 난방도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앙 집중 난방 방식하는 경우는 난방열이 각 세대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 구역마다 이 구역마다 따로 난방을 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원칙은 지금 4층 이상 10층 이하라면 2개소 이상을, 그리고 건물이 10층을 넘어가는 경우는 넘어가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질문은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해서 마지막 질문에 가면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A번 지문 중간 끝부분에 가면 난방열을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했다면 B는 이제 보면 지역 난방이라면 두 번째 끝부분에 각 세대별로 유량 조절 장치를 설치한 경우라면 해서 A. 시설 또는 설비, 즉 난방열을 각 세대 균등하게 공급할 수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가 설치됐다면 B는 지역 난방이라면 지역 난방 방식 각 세대별로 유량 조절 장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이와 같이 구획을 따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만 난방열을 고루 보낼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치 또는 유량 조절 장치가 있다면 구획을 합니까? No,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원칙 규정만 하나 정리해서 봐주셔서 1번이 니은번 하나 봐주시면 되겠고요. 2번으로 가보면 2번은 지금 보면 개별 난방 방식의 설치 기준, 여기는 이제 중앙 지역 난방이고요. 저희가 이제 볼 거는 지금은 개별 난방, 저희가 개별 난방 방식의 저희가 설치 기준. 자, 개별 난방 설치에 관한 기준을 보자 그래서 일단 여기 양가로 2번은 그러면 개별 난방 방식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지금 어느 대상에 설치되는 개별 난방 관련된 설치 규정을 정리할까 해서 동그라미 1번에 여기는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에 6가지는 지금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 설비를 개별 난방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별 난방 방식 설치에 관한 이 기준은 방금 봤던 대로 어디예요? 공동주택과 그리고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서 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뭘로? 개별 난방 방식 하는 경우는 이와 같은 설치 기준에 따라서 공급하자. 저희가 설치하세요 해서 일단은 1번의 기억. 보일러는 거실 외고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고 거실 사이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 구조다 그래서 불을 견디어내는 내화 구조 벽으로 구획할 것. 니은. 보일러실의 윗부분에 면적이 0.5제곱미터 되는 환기장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cm 이상의 공기 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 여기는 바깥 공기가 출입하도록 설치합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문 중에 니은번은 무슨 말이냐, 이와 같이 저희가 공동주택이 개별 난방이요, 잠깐 기억해 보시면 개별 난방이 하면 보일러가 이제 보면 대부분 다용도실에 들어가 있어요. 개별 난방, 공동주택 개별 난방이라면 보일러가 다용도실에 들어 있는데 그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 가시면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고요. 밑에도 구멍이 하나 있고 위에도 구멍이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게 지금 환기창이고요. 밑에 있는 게 공기 흡입구. 이쪽으로 이제 보면 실외에서 이쪽으로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게 흡입구고 이게 배기구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보일러 보면 여기 이쪽으로 해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 배기구를 통해서 이게 바깥쪽으로 이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공기 흡입구하고 이게 배기구다. 그래서 이 보일러가 가동하면서 발생되는 결국 이와 같은 환기창이나 흡입 배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왜 이걸 설치합니까? 저희가 이 보일러 가동 중에 발생 이 불완전 연소가스죠. 이 불완전 연소가스가 뭐예요? 불완전 연소가스가 세대 내로 들어오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환기창이나 흡입 배기구를 통해 이 불완전 연소가스를 밖으로 빼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보일러를 설치하면 반드시 이 규정에서 설치하는데 이 보일러가 무슨 보일러라면
이 보일러가 저희가 전기 보일러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전기 보일러를 돌렸을 때는 뭐예요? 불완전 연소가스는 발생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전기 보일러가 아닌 어떤 기름이나 가스를 썼을 때는 이 보일러 가동기 이 불완전 연소가스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면 이 규정에 따라 여기 환기창이나 그리고 흡입 배기구를 설치합니다라고 지문 니은번.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 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리을.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 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당연히 그렇겠죠. 디귿 리을. 미음. 보일러 연도. 연도는 연통입니다. 연통. 그래서 연도란 것은 보일러 연도란 것은 저희가 이거는 연통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일러 연도는 내화 불을 견디는 내화 구도로서 공동 연도해서 봐두시고 그다음에 비읍. 비읍에 관한 규정은 지금 보면 난방 구획마다 내화 구도로 된 벽 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비읍에 관한 규정은 여기는 지금 어디 여기는 지금 공동주택 오피스텔 모두가 여기는 지금 디귿의 비읍에 관한 규정은 여기는 오피스텔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비읍번은 여기는 오피스텔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읍은 지금 난방 구획마다 내화 구도로 된 벽 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에서 비읍번에 관한 규정은 여기는 오피스텔만 저희가 해당되는 규정이다 해서 개별 난방 설치 관련 1번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 해서 6가지 하나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 3번. 3번은 지금 제가 뭘 보고자 하냐면 여기 이 부분입니다. 좀 전에 했던 거 복사난방이죠. 복사난방. 자, 복사난방인데 저희가 복사난방에서 복사난방은 여기는 보시면 그 바닥에 일정의 층을 두고서 그 구성층에 일정 층에 뭐를 배관을 넣고서 그 배관에다가 온수를 보내서 그 바닥 그 층을 데워서 복사열의 실내를 데피는 걸 복사난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양가로 3번에 건축물 설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온돌 및 난방 설비의 설치기나 그래서 여기 이제 복사난방과 연관해서 나와 있는 온돌 및 저희가 난방 설비입니다. 그래서 난방 설비의 저희가 설치에 관한 이 기준은 지금 보면 지금 보고자 하는 이 온돌 및 난방 설비 설치에 관한 기준한 것은 저희가 난방 방식 중에 무슨 난방? 요 복사 난방과 관련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 하나를 먼저 살펴보죠.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의 기억에 가면 1번은 뭐예요? 온수온돌이라는 표현을 해놨어요. 온수온돌. 그러면 기억번에 가봅니다. 그러면 온수온돌을 뭘 말하냐 그래서 온수온돌이란 보일러 또는 그 밖 결론으로부터 생성된 온수를 바닥에 설치된 배관을 통하여 흐르게 하여 난방을 하는 방식을 온수 온돌이라 합니다 해서 1번의 기억번. 그럼 온수 온돌은 어떤 층을 구성하는데 그 층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밑에 그림을 가보시면 해서 맨 밑에 여기 온수 온돌에 관한 온돌 및 난방 설비 설치에 관한 기준에서는 여기서는 일단은 보시면 첫 번째 뭘 기억하시면 이 온수 온돌 나무 설치기에서 이 온수 온돌의 구성층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맨 밑에 어떤 층이 제가 구성됩니까? 맨 밑에가 바탕층, 그 다음에 단열층, 그래서 바탕층, 단열층, 그 다음에 바탕층, 단열층하고 저희가 체움층과 그 다음에 배관층의 순서로 해서 이 배관층에 들어가는 이 배관층에 뭘 넣습니까? 관을 넣더라고요. 이제 그 관이라는 표현 여기를 저희가 법에서는 방열관을 배관층에 넣어서 이 방열관에 온수를 보내 실내를 데핀다 그래서 구성층의 순서는 바탕층, 단열층, 체험층, 배관층의 요 순서 정도는 좀 기억을 한번 해서 봐두시면서 그 밑에 가면 A번의 바탕층부터 해서 마감층까지 관련된 그 층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용을 쭉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럼 이와 같은 이제 구성층에다 바탕층부터 최상부 마감층까지 설치했다면 설치가 이러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설치에 관한 기준
저희가 설치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두 가지만 그래서 설치에 관한 기준은 여러분이 두 가지만 정확히 정리한다 그래서 두 가지는 일단은 2번에 온수 온도의 설치에 관한 기준입니다 해서 기억번부터 해서 제가 시호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동그라미 지문의 니은번의 지문을 좀 주의하자 그래서 니은번에 가보면 여기는 열관류 저항에 관한 수치에 관한 퍼센테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수치를 기억하시는데 자 니은번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 열저항은 이 설치되는 층이 층간 바닥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이때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열관류 저항이 얼마예요? 60% 이상이어야 하고 설치되는 층이 첫 번째 층간 바닥이면 60% 이상이지만 두 번째 줄 중간에 최하층 바닥이면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열관류 저항이 몇 퍼센트? 70%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일단 열관류 저항이 60% 이상이고요. 최하층 바닥인 경우라면 그때는 열관류 저항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해서 니은번에 열관류 저항에 관한 수치에 따라서 층간이냐 또는 최하층이냐에 따라서 그 수치 한번 니은번 봐두도록 하시고요. 자, 리을로 가봅니다. 리을. 자, 바탕층이 지면에 접해 있습니다.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의 높이 몇 센치 정도 이상의 방수 처리라고 그랬어요. 10cm 이상의 방수 처리를 하여야 하며 단열재 윗부분에 방습 처리한다 그래서 리을번에는 두 가지입니다. 방수 처리 높이가 얼마요? 10cm 이상의 높이로 방수 처리하고 그리고 단열재를 기점으로 단열재 윗부분 또는 아랫부분에 따라서 단열재 윗부분에 방습 처리합니다 해서 리을번 나와 있죠.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대로 여기 보면 열관류 저항에 관한 수치 60하고 70 해서 방금 봤던 대로 여기 보시면 60하고 70에 관한 두 가지 하고요. 그 다음 방금 봤던 대로 10cm 이상과 그리고 윗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관련해서 설치 기준 일단 구성층의 순서하고요. 설치 기준 하나, 설치 기준 둘 해서 이 지문까지 하나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분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보시면 법령에 관한 크게 세 가지를 지금 저희가 정리했었습니다. 법령에 관한 것은 난방구획 중앙지역 관련해서 난방구획을 개별 난방 관련해서 여기 공동도피세 관련 이와 같은 규정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복사난방과 연관해서 관련 이 설치에 관한 기준 중에 이제 보시면 방금 봤던 구성층의 순서별 어떤 층으로 구성되어 있나 그리고 설치가 되는 관한 기준에 따라서 하나, 둘 관련 지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부분. 자, 이론상 이제 보시면 양가로 4번에 보일러 부하 간단하게 하나만 잠깐 보죠. 보일러 부하. 자, 보일러 부하. 요 이론상 이제 보시면 요거는 간단하게 하나만 좀 보죠. 보일러 부하입니다. 자, 보일러의 이제 부하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물어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상용 출력부터 한번 가볼까요? 상용 출력. 상용 출력은 지금 양가로 4번, 1번, 2번, 3번, 4번이다. 그래서 난방, 급탕, 배관, 예열 부하가 네 가지 부하 중에서 상용 출력은 몇 가지를 더했나요? 그 중에 저희가 세 가지죠. 난방, 급탕, 배관 부하. 그래서 여기는 난방 플러스 급탕 그리고 플러스 배관 부하. 이 세 가지를 더해서 통상적인 상용 출력을 저희가 산정하고요. 그런데 상용 출력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저희가 전격 출력은 그러면 전격 출력을 저희가 산정할 때는 어떤 저희가 절차를 어떤 내용을 통해서 전격 산정합니까 물어봤을 때는 전격 출력을 산정할 때는 여기는 상용 출력과 그리고 예열 부하입니다. 전격 출력 예열 부하인데 그러면 상용 출력과 예열 부하 중에서 여기 두 개인데 그러면
전격 출력은 상용 출력과 예열 부하를 더했더라 뺐더라. 상용 출력에서 예열 부하를 뺀 값이다. 상용 출력에 예열 부하를 더한 값이더라 해서 하나 주의하실 것은 여기 상용 출력에다가 뭐를 예열 부하를 더한 값으로 전격 출력을 산정합니다. 해서 어렵진 않은데 보면 실무도 한 2번 정도 물었어요. 이 관계를. 그래서 상용 출력은 4가지 부하 중에 셋, 난방, 급탕, 배관 뭐 3개를 더해서 상용 출력을, 전격 출력은 이 상용 출력에다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예열 부하를 더한 값으로 해서 뭐를 산출하더라? 전격 출력을 산출합니다 해서 지문 하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04번의 설비 유지 및 운영 관리다. 그래서 이건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들. 여기는 큰 무리 없이 정리해 두시고, 보일러 이상 현상 및 대책에서 질문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보일러 이상 현상, 뭐 대책인데 여기 대책까지 물어보지 않았고요. 저희가 보일러 이상 현상은 지금 보시면 박스에 들어가 보면 포밍, 프라이밍, 캐리오버, 수격작용, 가마올림, 역화, 압괴, 팽출, 균열인데 시험은 지금 여기는 6회하고 13회 때 한번 물어보고는 뭐 그렇게 빈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이상 현상 중에 시험을 물어봤던 것은 지금 보면 팽출하고 팽출, 뭔가는 부풀었다는 느낌의 팽출과 압괴. 그래서 이 팽출과 압괴의 요 2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중에 보일러 이상의 대책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어지는 이상 현상, 요 팽출은 압괴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냐. 그래서 그걸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한번 봐보죠. 자,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입니다. 보일러예요. 자, 팽출은 이게 팽출은 이 보일러가 있으면 이 보일러 내의 보일러 내의 압력이 있는데 이 보일러 내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게 보일러가 이렇게 밖으로 이와 같이 일정 밖으로 부풀어 나가는 거. 이만큼 보일러가 밖으로 쉽게 내압을 견디는 것보다 보일러가 밖으로 일정하게 부풀어 나가는 현상을 뭐라고 이거를 팽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팽출과 압괴는 서로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면 팽출이 부풀어 나갔다면 반대 개념에는 이 압괴란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찌그러져 들어갔더라. 그러면 팽출은 이 보일러 내의 압을 견디지 못하고 보일러가 일정 이만큼 해서 밖으로 부풀어 나가는 현상을 팽출. 압괴라고 하는 것은 보일러가 이 밖의 이 외압을 견디지 못하고 보일러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져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이만큼 이게 보일러가 안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져 들어간 요 현상을 이거를 압괴라 합니다. 그래서 반대 개념이죠. 밖으로 부풀었네요. 팽출. 안쪽으로 찌그러져 들어갔네요. 압괴. 그래서 이 팽출과 압괴를 구분하실 수 있냐 해서 시험을 한번 물었던 분이에요. 2번 다 요거예요. 요 2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직접적으로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일러 이상 현상 및 대책 관련해서 밑에 나와 있는 압괴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전열면이 과열에 의해 외압을 견디지 못하고 안쪽으로 오목하게 찌그러지는 현상을 압괴. 그 다음 팽출. 전열면이 과열에 의해 내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부풀어오는 현상을 팽출이다. 그래서 압괴와 팽출 2가지 보일러 이상 현상 정도 하나 체크 정리 봐주십시오. 일단 여기 이제 보일러 이상 현상 및 대책이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저희가 난방은 실무 쪽에 보시면 지금 제가 난방을 쭉 정리했습니다만 난방은 지금 보면 실무도 보면 이론 방금 했던 내용들 중에 이론도 지금 저희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법령. 그래서 실무 쪽은 지금 난방하게 되면 이론에 관한 그다음에 법령에 관한 이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실무는 그래서 건축 설비 쪽에 가보시면 실무는 이론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법령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2개를 다 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실무는 보면 이론에 관한 것도 법령에 관한 것도 정리하시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내용을 정리해 두시게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난방에 관련된 부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